마크 큐반 거절당한 소년에서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12살의 쓰레기 봉투를 팔던 소년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인맥도 없었으며 화려한 학벌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57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의 회사를 매각했고 NBA 구단주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큐반.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조롱받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장, 쓰레기 봉투를 팔던 소년. 1958년 7월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노동자 계급이 밀집해 살던 이 도시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노턴 큐반은 자동차 내장재를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집안에 넘치는 돈은 없었지만 부족함 없는 사랑은 있었습니다. 어린 마크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으거나 만화책을 읽을 때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할까?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12살이 되던 해 마크는 새 농구화가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크,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 정말 갖고 싶다면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는 건 어떻겠니? 다른 아이들이라면 투정을 부리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마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매주 쓰레기를 버리는 날 모든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가 필요했습니다. 마크는 대량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입니다. 쓰레기 봉투 필요하시죠? 가게까지 가실 필요 없이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샀습니다. 편리함에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몇 주 후 마크는 새 농구화를 신고 코트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이 경험은 어린 마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겼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만들어라. 문제를 해결하면 돈은 따라온다. 12살 소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훗날 수십억 달러의 제국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2장, 대학 그리고 생존의 기술. 마크 큐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경영학. 하지만 그의 대학 생활은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크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바텐더, 디스코텍 DJ, 파티 홍보, 댄스 교습. 그는 특히 바텐더 일을 좋아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집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 사업가, 실패한 창업자, 꿈을 좇는 젊은이들. 마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지 연구했습니다. 대학 시절, 마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그가 살던 기숙사 근처에는 마땅한 술집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파티를 열고 싶어 했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았죠. 마크는 여기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빈 공간을 빌려 모틀리스 펍이라는 술집을 열었습니다. 학생이 운영하는 술집.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술집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미성년자 음주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마크가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책임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사업에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마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향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몇 푼의 돈밖에 없었지만 가슴속에는 거대한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삼장 해고 그리고 운명의 전환점. 댈러스에 도착한 마크 큐바는 6월 비즈너스 소프트웨어라는 작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직책은 영업사원. 당시 컴퓨터 산업은 막 태동하던 시기였고 마크는 이 분야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밤새 공부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열정과 지식에 감탄했고 영업 실적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에게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잡혔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될 터였습니다. 마크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미팅,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마크. 오늘은 내가 가게 문을 열어야 해. 미팅은 내가 갈게. 마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은 제가 몇 달간 공들여온 거예요.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령이야. 따르든지 아니면. 마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게 문 여는 것을 포기하고 미팅에 갔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4살의 마크 큐반. 무일푼의 직장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나만의 회사를 만들 때가 됐군. 그는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자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없었고 집에서 일했습니다. 6명이 한 아파트에서 바닥에 누워 자며 일했습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마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온다. 기업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자. 사장 마이크로솔루션스의 성공. 마이크로솔루션은 기업들에게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기업들은 컴퓨터의 필요성은 알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크는 바로 이 갭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영업을 뛰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기업들을 방문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거절은 수없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독특한 영업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왜 아니오인지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얘가 된다. 그는 밤새 컴퓨터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책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마크는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 매일 밤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업 초기 마크는 큰 배신을 당합니다. 신뢰하던 직원이 회사 자금 $80,000 이상을 횡령한 것입니다. 당시 마이크로솔루션에게 $80,000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크는 분노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은 아프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 더 강해지고 더 조심하면 된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솔루션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990년 마크가 32살이 되던 해, 마이크로솔루션은 연매출 $30,000,000의 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때 대형 컴퓨터 서비스 회사인 캄프유서브가 마이크로솔루션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인수 금액은 $600,000,000. 마크는 고민했습니다. 그가 피땀 흘려 만든 회사. 팔아야 할까, 계속 키워야 할까? 결국 그는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왜냐고요? 더 큰 꿈을 위해서는 때로는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32살의 마크 큐반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2살에 쓰레기 봉투를 팔던 소년이 20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장 인터넷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다. 회사를 매각한 마크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가 본능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1995년 마크는 인디애나 대학교 동창인 토드 와그너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게 하자.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1995년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당시 인터넷 속도는 느렸고 대부분의 가정에는 인터넷조차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인터넷으로 듣는다고? 왜? 하지만 마크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기술은 발전한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오디오넷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는 브로드캐스트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마크는 자기 집 침실을 서버실로 개조했습니다. 컴퓨터들이 24시간 돌아가며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여름에는 방 안이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댈러스 지역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댈러스를 떠나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 콘서트, 각종 이벤트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캐스트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98년 브로드캐스트캄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마크 큐반의 지분 가치는 수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은 그 다음 해에 터집니다. 6장 57억 달러의 기적. 1999년 닷컴 버블의 절정기. 인터넷 회사들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때 야후가 마크 큐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로드캐스트캄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마크는 노련한 협상가였습니다. 그는 브로드캐스트캄의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기 위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최종 인수 금액 57억 달러. 1999년 당시 기준으로 이것은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인수 중 하나였습니다. 마크 큐반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억만장자 빌리어네어가 된 것입니다. 41살의 마크 큐반. 쓰레기 봉투 팔던 소년이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29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여기서 천재적인 결정을 하나 더 내립니다. 당시 많은 닷컴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회사 주식 형태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야후 주식을 받자마자 복잡한 금융 기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해지라고 불리는 이 전략 덕분에 야후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마크의 재산은 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버블이 꺼질 줄 알았나요? 마크는 대답했습니다.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알았죠.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것은 없다는 것. 나는 운에 내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크 큐반이 단순한 운 좋은 사업가가 아닌 진정한 전략가인 이유입니다. 7장 NBA 구단주가 되다. 억만장자가 된 마크 큐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것을 샀습니다. 바로 NBA 농구팀. 2000년 마크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2억 8,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매버릭스는 NBA에서 가장 형편없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내내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체 팀이었습니다. 팬들은 실망해서 떠났고 경기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크가 팀을 인수하자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컴퓨터나 팔던 사람이 농구를 뭘 안다고? 돈 있다고 다 되는 줄 아나? 하지만 마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버릭스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그는 선수들을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전용기를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훈련 시설을 최첨단으로 바꾸고 선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행복한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한다. 그것이 마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혁신했습니다. NBA 역사상 최초로 구단주가 직접 팬들의 이메일에 답장을 했습니다. 팬들의 불만을 듣고 직접 해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핫도그가 맛없다는 불만이 들어오면 직접 확인하고 개선했습니다. 마크는 경기장에서도 독특했습니다. 다른 구단주들이 스위트룸에서 우아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마크는 코트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고 심판 판정에 항의했고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NBA는 그의 행동에 벌금을 매겼습니다. 심판에게 소리쳤다고 벌금, 경기장에서 코트로 뛰어들었다고 벌금, 트위터에서 심판을 비판했다고 벌금. 마크 큐반이 NBA에 낸 벌금 총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벌금? 괜찮아요. 나는 내 팀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버릭스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플레이오프 단골팀이 되었고 2006년 NBA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그 해는 패배했지만 2011년 마침내 매버릭스는 NBA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마크 큐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팔던 소년이 해고당한 영업사원이 아파트 바닥에서 잠을 자던 창업자가 이제 NBA 챔피언팀의 구단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입니다. 8장 상어가 되다 샤크 탱크. 2011년 마크 큐반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ABC 방송국의 인기 리얼리티 쇼 샤크 탱크의 투자자로 합류한 것입니다. 샤크 탱크는 창업자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한 투자자들 앞에서 떨며 발표하는 창업자들. 때로는 꿈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마크 큐반은 이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는 열정적으로 투자했고 나쁜 아이디어에는 가차없이 아웃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샤크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마크는 창업자의 사람을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샤크 탱크에서 수백 개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는 큰 성공을 거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팔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샤크 탱크는 마크 큐반을 억만장자를 넘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아이들이 사인을 요청합니다. 쓰레기 봉투 팔던 소년이 이제 TV 스타가 된 것입니다. 9장 의료 혁명을 꿈꾸다 코스트 플러스 드러그스. 2022년 마크 큐반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카스트 플러스 드러그즈.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악명 높게 비쌉니다. 같은 약이 다른 나라에서는 $10인데 미국에서는 $300에 팔리기도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사람들이 약값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해. 카스트 플러스 드러그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고 최소한의 마진만 붙여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투명한 가격 책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에 수백 달러 하던 약들이 수십 달러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환호했고 기존 제약 산업은 당황했습니다. 마크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이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 미친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하잖아요. 카스트 플러스 드러그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약품을 추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10장 마크 큐반의 성공 철학. 이제 마크 큐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성공 철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크는 해고당했을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비웃음을 받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에요.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둘째, 끊임없이 배워라. 마크는 아직도 매일 3시간 이상 독서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판매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크는 어린 시절 쓰레기 봉투를 팔면서 판매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업은 결국 판매예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었든 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술집 사업 실패, 해고, 배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배움이에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다섯째, 운에 기대지 마라. 마크가 야후 주식을 해지한 것처럼 그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행운이 없어도 살아남습니다. 에필로그, 여전히 배고픈 상어. 2026년 현재 마크 큐반은 60대 후반입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여전히 젊은 창업자들을 멘토링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계속 일하세요? 돈은 충분히 버셨잖아요. 마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배가 고파요. 12살에 쓰레기 봉투를 팔던 그 소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60대의 억만장자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왜? 라고 질문하고 여전히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크 큐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크 큐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시작.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크 큐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하게 행동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쓰레기 봉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팔기 시작하세요. 29년 후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